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계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조작돼 있어요. 예. 그걸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 해서 수백 개를 예. 그렇게 발표해놓고서는 저한테 소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당 차원에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때다.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고 독자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소장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어제 첫 회를 열고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 사건을 윤리에 넘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윤기천 위원장님, 맞대응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맞대응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만약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면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 위반인지 여부와 다르게 예. 그럼 전부 조작이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네. 그러면 전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은 전혀 관련이 없냐. 이거부터 먼저 밝혀줘야죠. 예. 그리고 전부 관련이 없다면 저는 고소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다투는 거에 대해서 박수칩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라도 관련이 있는 걸 저번에 한번 인정하셨잖아요. 예, 일부 거기에 대한 가족들이 한 입장 것으로 표명은 뒤늦게 해야죠. 확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다른 부분은 이렇게 부풀려진 부분이나 뭔가 조작된 부분이 있다.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두루뭉실 뭉쳐서 이게 전부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그러면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나중에 알았다는 말을 왜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부가 참전하길 바라는 한동훈 대표의 고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참전해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을 끌어내고 그 갈등을 통해 새로 불리는 네. 이런 식의 저는 예전에 있었던 새 불리기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당은 죽습니다. 그 본인의 새가 부풀지 아니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뭐 형사처벌을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법적 공부하는 사이에 예. 당은 죽어요. 죽은 당 차지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매듭 짓는 것은 그냥 이게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그에 불구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뭐 조치가 나오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참을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시절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끌고 와서 당이 상당히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는 사안이잖아요. 저게 징계 사유인지 뭐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많은 당원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저 부분 관련돼서 이거 매듭 잘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매듭 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이유가 당무의 감사가 조작이 됐다, 잘못됐다라는 이유인데 모든 게 다 조작이 된 건 아니고 일부는 또 인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고소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했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박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시나 비슷한 얘기지만 이 단계 논란에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구나. 참 한쪽은 징계, 한쪽은 고소. 자 이러면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고소 고발 좀 많이 하는데 선거 때 특히 예. 많이 하는데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있는 거고 정치의 잣대가 있는 거고 일단은 법대로 하자. 이런 감성의 거죠. 잣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당 게시판 논란은 저는 감성의 잣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논란이 된 거는 네.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어떻게 당대표 가족이, 당대표가, 예. 여당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감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거고 그것의 하나의 증거로서 당 게시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동혁 지도부는 이걸 갖다가 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내 정치, 징계라고 하는 당내 정치의 잣대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의 논란의 본질, 즉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이 감성의 잣대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 차원과는 전혀 뜬금없이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의 예. 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응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한 전 대표가 과연 지금 정치인 맞나? 아직도 전 법무부 장관, 전 검찰 출신의 초보 정치인 아니냐? 문제의 본질인 당원들의 어떤 그 감성, 예. 그리고 지금 당 징계라고 하는 당내 정치의 어떤 세력 구도, 이것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뭐 민주주의의 문제, 법의 문제로 이걸 갖다가 자꾸 대응을 하는데 예. 하나도 이득될 게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징계와 고소만 남고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한 당이라고 하는 건 동지의식이 기반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침몰하는 배에서 전 선장하고 현 선장이 서로 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지금 당내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참 국민의힘을 뭐 사실은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좌우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그 자중 질환이 결코 저는 뭐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싸울 때냐? 네.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당권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예. 정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법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호선 위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은 당대표의 권한인데 예. 그럼 사실은 당대표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그게 사실 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지금 몇- 장동혁 대표는 사실 조금 단계 논란에서 뒤에 빠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당시 당대표는 당정 일체라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대통령은 정의 수반이고 당의 수반은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근데 당의 책임자가 정부의 수반에 공격하는데 그걸 자기 가족이 했다? 이건 사실 어떤 식으로는 용납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익명성이 보장된 거고 뭐 했다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고 뭐 여기서 공론의 장인데 어떻게 이거를 뭐 들여다볼 수 있냐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떻게 당정일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를 어떻게 당의 대표가 공격을 합니까? 그것도 가족을 동원해서 이건 정말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데 어쨌든 이게 1년 3개월 끌고 왔다 지금 말하자면 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분명히 이제 단계 그 논란 관련해서 이호선 위원장은 사실상 어떤 처벌도 권유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SNS에 이제 이런 사안들을 올렸던 것 뿐이지. 그러면 이걸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약간 공간과 룸을 열어준 건데 저렇게 털커덕 소송전으로 가버리면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법률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쟁송으로 간다는 거는 예. 저건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도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고소고발전으로 지금 고소전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좀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취하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합니다. 예. 라고 저는 당의 한 일원으로서 저는 어쨌든 배구종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귀결로 될 텐데 예. 저렇게까지 끝까지 그 벼랑 끝 전술로 가는 이유를 저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묘수가 좀 있을까요? 평론가님? 네, 일견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고소고발하고 법대로 하자. 결국은 정치인이 아닌 검사 한동훈으로 국민들은 보기 시작하는데 장동혁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미숙한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그래 그 게시판 내가 썼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썼나 본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사과한다라면 솔직하구나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텐데 전 장동혁 대표하고 주변 사람들은 네가 썼어? 그럼 IP 이건 너 제2의 드루킹 아니야. 사법적으로 책임져라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마저 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탈출을 모색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선택이 좁아서 예. 법리적 대응밖에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이나 이런 당무감사위원장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예. 전면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진검승부를 해서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든가 네. 아니면 대타협을 통해서
밖으로만 외연 확장을 할 게 아니라 당내 통합 정치에 나서던가 양당 간의 결단을 내지 않으면 지지부분한 싸움 속에서 네. 당 지지자들은 떠나서 국민의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저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법적 권리를 취득하려고 법률적 관점에 그 잣대로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게 한동훈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아, 전 대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형성의 정치보다는 항변의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형성의 정치가 아니라 항변의 예컨대 정치가 이건 또 김옥균 뭔지. 프로젝트란 예. 말도 썼잖아요.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나는 대권주자인데 나를 저런 것으로 옥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탄압받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걸 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항변의 정치를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은 현재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당과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그런 말을 던질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당내에서 아직 여당이면 가능하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야당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야당에서 야당끼리 어떤 당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 동안에 당은 난파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번 당계 논란에 대해서 일단 윤리위에 맡기겠다면서 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2호선 위원장을 해임하라.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의 배후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 해봤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는 저와 같이 있었던 스텝이고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만 갖다 놓습니까?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간에 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는 모른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스태프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과거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에서도 특히 이제 장동혁 측 인사들이 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당신의 보스였어. 당신 내 밑에 있었잖아. 이 얘기잖아요. 결국 저걸 풀면은. 근데 저게 이제 이 얘기잖아요. 당대표의 인사권은 예. 사실상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대표가 사실상 하는 거다. 그 얘기만 하면 충분한 얘기를 굳이 저렇게 한 자락 깔아가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윤기찬 변호사의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게 예. 저렇게 의도된 도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더 증폭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가지고 좀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더 확전해가지고 확전하는 이 사이를 내 공간으로 이용하겠다. 저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 봐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엘리트 정치인인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저 얘기를 꺼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선을 지금 나와 윤리위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나하고 장동혁 대표 싸움이야. 근데 장 대표 당신 나 내 밑에 있었잖아. 좀 당신 이거 문제 풀어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이거는 정말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온당할까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공간을 정치로 풀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푼다는 거는 문제를 오히려 고루 뒤에 쓰는 매듭처럼 더 꼬이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굳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리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또 할까요? 장 대표는 어떻게 못하죠. 이제 윤리위가 구성된 사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권한 밖의 기관인데 이미 이제 손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가 사실은 그 당무감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구형은 나오지 않아서 예. 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윤리위가 수습을 해야 한다면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이걸 매듭을 짓겠다 하면은 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결론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윤리위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의 경우에는 뭐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저는 이게 징계 대상인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징계 대상 행위일까, 그걸 윤리가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자료가 어느 정도 윤리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그 자료만으로 한 전 대표가 과연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또 도발하고 이렇게 되면 예. 이게 그 당을 향한 민심을 위반시키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는 뭐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향후 이후에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징계 심의를 새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의도된 침묵은 중립을 가장한 차도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된 침묵이라고 네, 보세요. 본인은 개입 안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인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당 윤리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옹호 논란에 글을 올렸다가 당원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누가 보더라도 친윤 친김건희 인사로서 장동혁 대표가 신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 사람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반면교사로 있었던 게 전 윤리위원장이 임기도 채 마치기 전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실상 엄중한 문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경고하는 수준으로 그치자 바로 사임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윤리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지만 장동혁 사람이 네. 한동훈을 몰아내는 그것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연막 작전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